제8절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나오면 그냥 지자체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1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한 방향은 국가 지자체 방향, 또 한 방향은 외국정부 방향. 이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각각 방향으로 봅니다. 먼저 보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향으로 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취득이었다. 이랬으면요. 이제 볼 때 국가, 지자체, 너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런다면 징수권자는 국가나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으니까 이 경우는 뭘로?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 외국정부로 갑니다. 외국정부에 대해서 다시 볼 때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한다는 말은 과세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 문장으로서 석줄이에요. 이 석줄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간결한 용어로 아셔야 돼요. 간결한 용어로서 적어주면 외국정부는 상호니까 서로 간의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알면은 용장 금방 알아요. 자, 볼 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줬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 하여 준다. 이런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외국정부는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알면은 그 문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채납, 기속 또는 기부채납에다가 밑줄. 자, 여기에서 기부채납 단어가 맨 처음 들어본 용어일 거니까 용어적 내용 설명해 준다면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 지자체에 반납하겠다는 조건, 반납 조건이 바로 기부채납이에요. 반납 조건. 이제 취득했던 부동산을 그 밑에 보시면 취득부동산 나오죠.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 지자체에 주어요. 그럼 국가 것 되는 거죠.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장 포인트는요. 기속 또는 기부채납이에요. 이 문장 가볼 때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가 기속 또는 기부채납 이렇게 나왔다면 이 취득했던 부동산이 국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나온다.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기속 또는 기부채납 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무상이란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상의 의미가 이 단어에 있어요. 그러면 대가 받지 않고 국가, 지자체에게 줬죠. 그럼 누구 것? 국가나 지자체 것이 되는 거니까 취득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인데 이제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 주기로 해놓고 안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과세입니다. 그 내용이
시커먼스 1번에 적어졌어요. 시커먼스 1번 보시면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안 줬잖아요. 안 줬으니까 끝말은요. 과세. 그 변경된 경우 옆에다가 과세라고 적으세요. 과세. 안 줬으니까 과세겠죠. 다시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대가 받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지자체에 줘놓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 대가 받았으면 과세. 이제 문장에서 기소, 기부채납 이 말이 나왔으나 대가 받았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하시면 돼요. 거기다 있는 2번이에요. 2번에서 반대 급부로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반대 급부로란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돈 10,000원 줬어요. 그 대가로서 물건 가지고 오죠. 이게 뭐냐면 반대 급부로예요. 그럼 반대 급부로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대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시 밑에 보시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적어졌죠. 대가 받았죠. 그럼 끝말 어떨까요? 과세. 거기다가 적으세요. 화살표 가지고 과세라고 적으세요. 문장에서 기속 또는 기부채나 이 말이 있으나 뒤에가 반대 급부로 이 말이 있든지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과세. 이제 반대 급부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없이 기속 또는 기부채나 조건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때는 비과세.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한 문장으로서 2번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9줄 되는데 그 9줄 전부 다 외운 것과 같습니다. 단어 싸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신탁법 밑줄. 그 옆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것 밑줄. 으로 인한 신탁자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 2, 3이에요. 1, 2, 3. 셋 중 하나 해당된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 옆에서 다만 신탁자산의 취득 중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비과세 제외란 말은 과세란 얘기죠. 거기 제외한다 밑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 적고요.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곧 드리겠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은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이제 조합 단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조합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과세, 없으면 비과세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나오죠. 이 조합과 조합원 간에 대한 내용이 뭘 말하냐면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건축 되면 가치는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 단어가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없으면 비과세입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조합자 있어 없어요? 없죠. 비과세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3번도 비과세예요. 이제 여기에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신탁법,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배울 거예요. 이놈을 배울 건데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이 신탁법에 대한 신탁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슷한 내용으로서 수탁 판매, 위탁 판매 이 말이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신탁법은 금방 이해가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 집사람과 연결시킬게요. 제 집사람 성격 더럽습니다. 성격 얼마나 더럽냐면요.
이제 일요일 날 좀 쉬고 싶다고 한다면 저한테 꼭 심부름 시켜요. 그거는 더럽고요. 신분을 받아가지고 대문 열고 가면은 그 대문 소리 듣고 너 왔냐 그럽니다. 성격 엄청 급해요. 그래서 너 성격 급하니까 성격 좀 완화하자 해가지고 십자수점 만들어겠어요. 십자수에 대한 만드는데 거의 한 2년 걸쳐서 만들더라고요. 2년 걸쳐 만드는데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예뻤어요. 아주 예뻐서 이제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어 해요. 그럼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 하면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에다가 내 십자수점 팔아줘 하고 부탁하면 돼요. 이제 얘가 부탁을 받았다 합시다. 받았으니까 여기 탁자가 부탁할 탁, 숫자가 받을 수, 부탁을 받고 판다, 수탁 판매 그래요. 또 수탁자, 부탁을 받은 자, 부탁 받은 자, 수탁자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부탁을 한 자, 한 자니까 뭐라 할까요? 위탁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에 전시가 돼야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십자수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탁자가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탁자에게 줍니다. 이랬을 때에 이게 수탁자 것일까요? 아니면 소유권은 유탁자 그대로일까요? 이거 유탁자 그대로예요. 여기 서류상으로만 수탁자로 돼 있지 실질적은 누굴까? 유탁자 그대로 거. 그럼 얘가 취득이 아니죠. 취득이 아니니까 뭐예요? 비과세예요. 이게 1번이에요. 거기 1번 맞죠? 1번에는 뭘로? 비과세로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요 십자수에 대한 내용이 계약 기간 동안에 안 팔렸어요. 안 팔렸으면 다시 돌려줘야죠. 돌려줍니다. 돌려줬다 하면 얘가 취득일까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취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뭘로?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수탁자에게 이제는 너가 한번 팔아볼래? 하고 또 준 거예요. 그럼 취득일까요? 취득이 아니에요. 서류상만 취득이지 실질적 취득은 아니란 얘기예요. 3번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1번, 2번, 3번인데 이 내용은 비과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내용을 문장으로서 만들어내면은요, 이게 몇 줄 되냐면 석줄, 넉줄 돼요. 여러분 시험은 세법 시험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나오는지 아신 모양인데 세법 시험은요, 한 문제가 17줄, 18줄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총괄 16문제 중에서 9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빨리 거기에서 단어 찾기 하셔야 돼요. 단어 찾기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틀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 시험은 또 맨 마지막에 봐요. 맨 마지막에 보면서 이 다른 과목에 대한 내용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내용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져요. 신경 많이 썼어. 머리가 하얘져서 머리는 이제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뭐만 돌아가? 눈만 돌아가요. 눈만 돌아가니까 몸에서 그 단어가 빼낼 줄 아셔야 돼요. 못 빼면 여러분 틀리게 돼요. 그 단어 빼기 위해서요. 아까 결과적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문장 쭉 가볼 때에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은 꼭 주어져요. 이거는요, 꼭 주어지니까 이제 이 단어 보고요. 보고 뒤에가 우리가 판단한 것은 조합 단어가 있냐 없냐 판단이에요. 뭐 조합 단어가 있으면요. 그 말은요? 과세.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 쭉 가보니까 글자 적어지고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는데 뒤에서 조합 단어가 없어요. 없다면 그때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그 문장
요걸로 해가지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여기에서는요 6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법전에서는 10줄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립니다. 징발자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자에다가 밑줄.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법률의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세법은 인용된 법률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명칭을 여러분 다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는 명칭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법자 보고요. 그리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동원 대상 지역 내에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에다가 밑줄. 법 나오고 환매 이 말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말과 비과세 말은 같습니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설명드려야겠는데 환매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도 배우고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배우고요. 공시법에서도 배우고 공법서도 배우고 중개업법에서도 배워요. 저보다 훨씬 큰 과목에서 배우니까 큰 과목 내용을 세법 과목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했다면 저는 여러 사람한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설명 못 드리고 단어만 집어요. 법자 나오고 환매 나왔으면요. 비과세 이러면 되고요. 다시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으나 미리 조심하실 점으로서 말씀해 주면은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뒷내용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끝말은요. 과세된다 하세요. 이건 세법적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 환매 이렇게만 나온다면 과세다. 하나 법자 있으면 비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4번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드립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임시흥행장. 여기서 임시흥행장 하면 주로 말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공사 현장 사무소 하면은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등 가로 빼고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한다, 부과한다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단서 조항 때문에 단서 앞에 있는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존속기간 1년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랬으면요. 여기에서 1년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고 초과하지 않았죠.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해볼 때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이랬으면요. 이건 무늬만 임시예요. 무늬만 임시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이니까 이건 어떻겠다?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죠. 가로 가봅시다. 가로 가보니까 사실상 제외 나오죠. 이 제외란 말을 거의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에다가 붙여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비과세죠. 붙이니까 비과세 제외. 그 뭘까요? 과세. 제외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 해요. 과세라고 적어놓고 이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과세예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이 물건에 해당되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사치상 재산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 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앞 페이지에서 519페이지 보세요. 519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는데 거기에서 네모 3번 중과세율 나오죠.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는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1번 사치성 재산이라고 적어졌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왜 무겁게 하냐면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학문적 용어로서는 개인 간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인데 간단히 말한다면 배 아픈 물건이에요.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사치성 재산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40평으로서 취득했어요. 취득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는 이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이로서 500평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너는 이제 일반적 세율이 표준세율이다. 너는 배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뭘로? 무거운 세율. 중과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꼬습죠. 이렇게 꼬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치성 재산이에요. 배 아픈 물건입니다. 하여튼 배 아픈 물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 과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배 아픈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물건 적어드릴게요. 해당되는 물건으로서는 가로에 적어진 것이 해당된 물건입니다. 고급 주택. 제가 아까 고급 주택 이거 과세하겠습니까? 비과세하겠습니까? 과세하겠죠. 과세예요. 그다음에 또 다시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하면 단란주점, 눈사람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도 과세. 또 고급 선박에 대한 것도 과세. 아까 제가 자가용 배 그랬죠. 자가용 배가 바로 고급 선박입니다. 또 골프장, 별장 이게 과세되는 물건으로서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이 물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먼저 일반적 세율을 적용해 놓고 그 일반적 세율에다가 8%를 더해요. 일반적 세율을 보고 저희는 표준세율을 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세율을 무겁게 한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 가서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해당된 물건은 8%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건 취득했으면요. 일반 주택 취득했으면 그때는 뭘로? 표준세율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네요. 이제 이것도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고스톱 칠 때 잘 쓰는 말로 연상하시면 돼요. 고스톱 잘 치시죠? 안 칩니까? 저는 고스톱 쳐요. 고스톱 칠 때 쓰리고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리고 맞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골 때려요. 골 때렸으면요, 눈에서는 별 튀어요.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 욕 나와요. 그 내용으로서 외워두면 이거 금방 외워져요. 저 어떻게 외우냐면 쓰리고에 골 때린 별로서 써팔 이렇게 외우면은 이거 다 외워진 겁니다. 자, 볼 때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았으면 골 때린다겠죠. 골 때린요.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 별 튄다. 별장.
눈에서 별 T했으면 입시 욕 나온다. 서팔.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은 이제 욕 됩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액센트는 강하게 안 만들게요. 약하게 그냥 만들게요. 약하게 서팔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단어만 있다면 쓰리고의 골 때린 별, 이 단어만 문장에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뭘로? 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요. 서팔. 8%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셔서 529페이지에서 5번에서 먼저 또 읽어드릴게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의 개수에다가 한 묶음단으로 동그라미, 한 묶음단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나라 취득 중 시가편의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시가편의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면 이 숫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공동주택의 개수 이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비과세 이러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장 다 외운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공동주택의 개수란 말은 한 문금의 단어인데 나누어 봅시다. 나누어 볼 때 이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수란 말은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이걸 한 묶음 단어로 연결한다면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해요. 건물 안에 설치하니까 면적은 예전과 같죠. 면적에 대해서 내 거다가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단순히 가치가 증가되니까 그 가치 증가분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출제자는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 단어는 준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주면은 요 단어만 보자마자 요 문금단을 보자마자 여기 뒤에 숫자가 맞게 적어지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이 끝말은 뭐다? 비과세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 풉시다. 가로 보니까 가로에서 대수선 제외 나오죠. 제외란 말을 끝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에다가 붙여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비과세예요. 붙이니까 비과세 제외. 그럼 끝말은요. 과세. 그럼 여기서 제외란 말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적으라 했는데 안 적고 꼭 보면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옵니다. 그 질문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 이제 과세라고 적었죠. 그럼 왜 과세인가 봅시다. 대수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시간에 배워요. 대수선은요. 간단히 말하면 기둥보 3개 이상을 교체하는 걸 보고 대수선 그래요. 기둥보 3개 이상 교체했다는 것은 면적까지 늘어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둥보 3개 있어요. 이걸 교체해요. 그럼 교체하면 이렇게 교체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면적 어때요?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요 소유권 등기에서 뭐다? 과세다. 이건 등기 안 해요. 자, 아까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면적은 예전과 같잖아요. 같으니까 내 거다 등기하지 않아요. 내 거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어때요?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이건 어때요?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뭐예요? 과세된다. 이제 문장에서 대수선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공동주택 개수임을 나왔으면요. 비과세. 그 다음에 6번 가는데 6번 보니까 6번에 대한 내용이 차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차량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이건 시험에서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답으로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봤어요. 비과세면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은 어떤다? 과세된다.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제 취득 형태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상으로서는 494페이지 나와져요. 494페이지에서 볼 때에 제3절 취득의 개념과 범위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취득세 과세되는 거래. 취득세 과세되는 거래라고 적으세요. 취득세 과세되는 거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세되는 거래인데 거기서 먼저 1가로의 취득의 정의. 이건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체킹만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밑줄. 교재 페이지는 494페이지. 왼쪽 페이지. 왼쪽 오른쪽 구별하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또 말해줄게요. 밑에는 숫자가 넷, 아홉, 넷이라고 적어진 것. 됐습니까? 거기에서 1가로 취득의 정의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밑줄. 배웠던 거죠?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 문장 끝 가세요. 문장 끝에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다가 밑줄.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간주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도 과세.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 보니까 2번 사실상 취득의 범위 해가지고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오고요. 또 뒷페이지 보니까 2가로 승계 취득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서 유상 승계, 동그라미 2번에서 무상 승계, 무상도 상속 증여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원시 취득도 과세, 유상 취득도 과세, 또 무상도 과세. 무상은 상속과 증여로 구성되면서 상속도 과세, 증여도 과세. 그러면 다 과세인데 뭐하러 이걸 어떤 취득은 원시고 어떤 취득은 유상이고 또 어떤 취득은 무상에서도 상속이고 증여고 이걸 왜 구별하는 거 하고 의문점 가져요. 의문점 안 갔습니까? 의문점 가질 거예요. 그럼 그 의문점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 의문점을 풀면은요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의문점 풉니다.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된다. 즉 과세된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배웠죠? 신고 납부한다는 겁니다.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액 산정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세금액 산정이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마음이 가벼워져요. 보세요. 여러분 학교론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는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해가 전혀 안 가. 이 꼴이 나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세법은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제일 먼저 그 법에 의해서 과세 표준 산정하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법에서 세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때 과세 편중에 대한 지방세는 엄청나게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요. 한글 공부하면 돼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금액자만 붙이면 됩니다. 금액이란 말은 가액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지방세의 그 세금에 과세 표준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뭐예요? 취득, 취득가액이겠죠. 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세자 맨 앞에 뭐였어요? 등록가액. 이 되고요.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가액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종이 한 장짜리가 있어요. 종이 한 장짜리에다가 이 전세금을 적어놔요. 이렇게 해요. 글자도 빡빡이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 한 장만 알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과세 표준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거 다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외울 때 외우고 있어요. 한 장짜리로요. 이게 외울 겁니까? 외웠다 그러면요. 이게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일주일만 되면 모든 게 답이야. 왜? 합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다 틀리게 옵니다. 제발 부탁인데 한 장짜리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봐봤자 여러분 도움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외우라고 하니까요. 자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 세자 앞에 뭐 있습니까? 취득. 뭐였어요? 취득가액. 이잖아요. 등록면허세는요. 등록가액. 재산세는요. 재산가액. 안 외워도 나와. 그건요. 근데 그걸 외우고 있어? 그건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 장짜리 외운 거야. 외울 필요 없겠죠. 이거 제발 한 장짜리 가져온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찢으세요. 찢고 보도 마세요. 시험은 한 게 없으니까요. 한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과표 나오죠. 과표 나왔어요? 취득 당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볼까요? 세율. 세율을 구하게 되면 여기 세율에 대한 이로서 취득세는 세 개로 구성됐어요. 일반적 세율 적용되라, 표준 세율. 어떤 거래는 일반적 세율 적용되라고 쭉 적어졌어요. 쭉 적어졌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것이 세율의 특례예요. 이러한 거래는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라라고 쭉 적어져 있어요. 또 일반적 세율보다 무거운 세율 적용되는 거,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 중과 세율 적어져 있죠. 여기는 중과 세율 적용되라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볼 때 과세되면은요, 하면 세율 적용되겠죠. 세율 적용되고, 그럼 세율이 적어져 있는 거래는요, 반대로 과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출제자가 두 방향으로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한 방향은 과세냐, 비과세냐, 이 방향. 또 한 방향은요, 세율. 이걸로 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세율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과세된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내던 우리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적어진 거는 전부 다 뭐다? 과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먼저 보는 겁니다. 보고 다시 이리 올게요. 뒤에 한번 보죠. 뒤에 보시면은 뒷페이지에서 폈다가 다시 옵니다. 153페이지. 아니, 513페이지.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기가 들어와가지고 숫자가 안 보였네요. 밑에 보시면 513이라고 숫자 적어져 있죠. 거기 펴다가 다시 오겠는데 거기 펴보니까 표준세율 나오죠. 이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고요. 올해 개정된 내용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해서 숫자 외우라 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미리 예습 차원으로서 해드릴게요. 물론 이 파트 가가지고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 숫자 나왔던 원인 말해주고요. 원인 말해주면 그 숫자가 이해가 돼요.
그럼 이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냐? 아니에요. 암기가 돼야 문제가 풀리니까 숫자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줄 것이고요.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그 숫자가 몸에서 익혀짐으로 인해서 문제까지 풀어줄 거예요. 일단은 예습 차원에서 읽어만 주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밑에서 유상 나오죠. 유상 나오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서 농지 나오죠. 유상 농지일 때 세율은 1000분의 30입니다. 유상 농지 외일 때는 세율은 1000분의 40이고요. 상속일 때 농지 취득했으면 1000분의 23이고요. 농지 외였다면 1000분의 28. 증여였다면 1000분의 35. 그리고 원시 취득했다면 1000분의 28 됩니다. 이제 이는까지 알고요. 여기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보니까 과세 되면은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원시 취득 세율 다르죠. 여기는 1000분의 28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무상에 대한 내용도 상속에 대한 내용과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일 때는 농지 외에 있을 때 1000분의 28, 증여였으면 농지와 농지를 다 포함시켜서 1000분의 35 됩니다. 그리고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일 때는 1000분의 30, 농지 외일 때는 1000분의 40 이렇게 각기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까 지금부터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과세인데 어떤 취득은 원시다. 어떤 취득은 유상이다. 어떤 취득은 무상인데 무상 중에서도 상속, 증여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이제 구별합시다.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재부터 펴보는데 495페이지 아까 제가 폈다 다시 온다고 했어요. 다시 오면은 495페이지에서 1가로 원시 취득부터 합니다. 원시 취득 때 여기다 내용 과세다. 자, 원시 취득 과세인데 만약에 표준세율로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거래 세율은 몇으로써? 1000분의 28. 거기다가 1000분의 28의 표준세율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원시취득의 대표적 내용으로서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됐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해서 맨 처음 취득이죠. 맨 처음 취득이니까 뭐랄까요? 원시취득 이렇게 나와져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이니까 공법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야 돼요. 공법서 배웠을 때에 건축법의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한다라고 건축법에서 나와져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의 뜻은 건축법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내용 이제 상기하면서요. 우리 뭔만 구별하냐면 원시 취득인가 아닌가 그것만 그러면 돼요. 자, 여기서 볼 때에 신축과 재축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뭘로? 원시 취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증축과 개축. 이제 증축이 대표적인데 증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돼요. 면적 증가되죠. 면적 증가분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법정서가 나와져요. 면적 증가분을 뭘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이전의 뜻은 주체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가액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 가액의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 없죠.
증거가 없음으로써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겠는데 내 것하고 등기할까 안 할까요? 해요. 조립식 건축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 것 등기하는 거잖아요. 등기하니까 뭘로? 과세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금방 알아, 이건요. 금방 아는데 이전이 문제에 나오면은 재산 증가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혼자 시나리오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 시나리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준 거야. 이건 뭐다? 과세다. 과세인데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 따라 가지고 하나 더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더불어 하는 거. 문장 쭉 가볼 때 분할 나와요. 분할. 물론 이 분할 단어 나오면은 이 앞에서는 공유물 아니면 재산 이 단어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이 분할 단어 보세요. 분할 단어 보면서 과세냐 비과세냐 이걸 물어볼 때 무조건 과세 그러세요. 과세다. 왜 과세겠는가 하면은 이것도 내 것하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로. 해볼까요? 이래 봅시다. 자, 요 토지에 대해서 A와 B가 사이좋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A 지분 몇? 50. B 지분도요? 50. 이렇게 균등하게 사이좋게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었어요. 분할했다. 분할했으면 분할 전도에서요? 50. 분할했던 시점도 몇이에요? 50. 그러면 재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 것하고 등기할까 안 할까요? 내 것하고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지고 가게 해요. 등기하겠죠. 뭘로 가세? 소유권 등기로 가세. 그래서 분할 단어 있으면 과세냐 비과세냐 이거 물어볼 때 분할 단어 보자마자 과세. 뭘로? 소유권 등기로. 소유권 등기로 과세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교재에다가 적는 것으로서 밑에 이전에다가는 적는 것은 과세하고 소유권 등기로 과세. 분할도 분할 없어요. 없으니까 적으세요. 밑에다가 공유물의 분할, 재산 분할 하면서 분할 동그라미 치고 끝번은 과세. 뭘로? 소유권 등기로.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